안녕하세요. 일기 쓰는 고양이 캐츠호트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하면 제 방의 유리창 습기부터 닦아냅니다. 창틀이 지저분해지는 게 싫기도 해서요. 그리고 고양이들 알약을 하나씩 먹이는데요. 200mg 공캡슐을 구입해서 영양제 2개를 나눠서 캡슐링한 것입니다. 고양이들이 이제 6살, 7살이 되어 혹시라도 아프면 집에서 투약을 할 수 있어야 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뒷목덜미를 살짝 잡아 올려준 후 이빨이 엇갈려 난 어금니 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알약을 밀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맛있는 추리를 먹여서 넘겨줍니다. 간식에 섞어줘도 절대 먹지 않기 때문에 알약이 가장 먹이기 편합니다. 몇 년 전에 미유가 부비동염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항생제를 먹여야 하는데 집에선 도저히 먹이기가 힘들어서 하루 2번씩 병원에 데려가서 먹여달라 부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들부들 떨면서 거품까지 물던 모습에 제가 직접 약을 먹일 수 있도록 피나는 연습을 했어요. 손가락을 물려 병원에 가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빨에 힘을 풀고 약 먹는 방법을 스스로 익힌 것 같습니다. 저는 손으로 먹이는 것이 가장 수월했어요. 영상을 찍어놓고 거기에 글을 입히는지 아니면 글이 써져야 영상 편집을 해볼 마음이 생기는지 생각해 봤더니 저는 글 쪽입니다. 일기장이라 그런지 일기를 써놓은 날이면 불현듯 어서 영상을 찍고 업로드가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겐 영상이 글을 위한 그저 배경인 셈인가 봅니다. 오늘은 글을 좀 썼어요. 갑자기 초전략 모드로 살아야 해 하고 아침에 다짐한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저번 달에 좀 흥청망청 썼거든요. 겨울잠을 대비하려 비축하는 곶마냥 평소 하지 않던 사재기도 좀 했고요. 행사도 좀 많았고요. 그래봤자 일상용품 그리고 고양이 사료나 추르, 모래 등등이지만 겨우내에 동면할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 저에게 무슨 보상심리 같은 게 생겼구나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젠 좀 아껴야 되겠네요. 솔직히 백수 생활이 좋긴 해요. 집에서 살림하며 고양이들과 실컷 놀고 운동하는 것 정말 잊고 살았는데 제 체질이자 특기네요. 아이들 초등 때는 학교 전까지만 알바를 했는데 막내가 학교 끝나고 집에 혼자 들어오는 일이 없게 하려고 냅다 뛰었었죠. 항상 내가 맞아줘야지, 밥을 차려줘야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일을 이렇게 오래 쉰 적은 처음이네요. 아침 7시까지 출근하던 때는 새벽밥을 지어놓고 혼자 집을 나섰고 아이들은 아빠가 챙겨서 등교시켰어요. 큰 산후조리원에서 일했는데 산모들의 조식 준비를 했어야 했죠. 항상 만실이었고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한겨울엔 길이 어두워 노숙자와 시비 붙을 뻔하기도 하고요. 대신에 퇴근이 빨라 또 냅다 뛰어 집으로 와 저녁밥을 지었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밥만 하다 잘 시간이 되었었네요. 그리고 직장을 옮기고 9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했죠. 아이들이 좀 자라서 학원도 다니고 밥도 차려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월급은 올랐지만 이젠 밤중 퇴근이라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에 두통을 달고 살았는데 그래도 10년 넘게 일을 했어요. 돈 10,000원, 100,000원 아쉽던 시절 애들 키운다는 게 그렇더군요. 지금은 쉬는 김에 건강해지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고 몸이 튼튼해야 뭐든 하니까요. 아침 운동 1시간, 커피는 아예 끊었습니다. 믹스커피를 끊는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아메리카노만 한 잔씩 하다가 그냥 커피 자체를 끊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할 일이라는 거창한 포부로 삼아봤어요. 습관이 된 것을 끊어내기, 그 일환이죠. 아, 진짜 대단하게도 커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고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남편은 한 잔 정도는 마셔도 되지 않아?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합니다만 제가 커피에 관한 한은 적당히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스탠드 달력에 하루 운동 완성 체크와 커피 끊은 지 며칠 됐다는 표시는 나만의 작은 자랑입니다. 그래서 백수로 살다 보니 긴축 재정을 해야겠어요. 평소 씀씀이가 크진 않지만 잘 줄여서 알뜰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남은 한 계절 웅크리지 않고 발에 땀나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미한 기록은 가장 강력한 기억보다 낫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일기를 쓰다가 말투라고 해야 하나 어투 같은 게 조금씩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에는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썼죠. 가장, 아주, 죽도록, 미친 듯이, 뭐뭐의 끝. 이런 식의 말입니다. 미워도 죽을 만큼 밉고 힘들어도 미칠 듯이 힘들다는 글을 적다 보니 사람이 참 극과 극을 달리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무심코 썼다가도 지우곤 합니다. 아니야, 좀 순화해봐 하면서요. 그래서 불끈거리는 마음을 잠재워주는 일기장에 불현듯 감사해보네요. 뭐 아니면 도로 사는 건 막대기가 아닌 다음에야 정말 피곤하거든요. 좀 유연하게 살아봐요. 운동을 하다 보면 늘 비슷한 거리를 걷게 되는데 가끔 이만큼의 보폭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운동을 마칠까 하면서 시간을 재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귀찮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 이런 순간이 오죠. 늘 하는 집안일, 반복되는 직장 일들이 되게 그런데 오늘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얼만큼 가야 되는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빨리 가버리자 하고 걸음을 재촉하게 됐는데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 산책시키는 모습을 보았어요. 작은 강아지는 서너 발짝 걷다가 물가를 응시하고 또 서너 발짝 걷다가 참새를 보며 급할 게 없이 산책을 즐기는데 그분의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강아지가 걷는 만큼 천천히 걷다가 강아지가 눈길을 주는 방향으로 몸을 틀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그 아이가 시선을 거둘 때까지 기다리더군요. 다시 걸으면 또 걷고 멈추면 제자리 걸음하고 속도는 엄청 느렸죠. 누군가를 위해 내 보폭을 맞추어 걷는 일이 저렇게 다정한 것이었구나 하고 느꼈답니다. 그때부터 나도 한달음에 걷지 않고 숲을 속 참새나 비둘기, 말라가는 가지에 핀 늦가을 꽃을 하나씩 쳐다보았습니다. 색깔이 빨간색이 있었으면 미우는 빨간색이 어울리거든요. 노란색은 누나가 맞고, 근데 색깔이 한 개밖에 없어서 똑같이 착용해 보겠습니다. 두 개. 뭐 보고 싶어? 귀여워. 운동했어? 귀여워. 근데 이뻐. 이뻐. 다음엔 큰 거 사줄게. 이건 비밀인데 미유는 작아. 목걸이가 작아.